네, 이어서 경주 소식입니다. 인터넷 신문 경주 포커스 김종득 기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경주에서는 월성 원자력 본부에서 내건 현수막 때문에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원자력 본부에서 15일 낮에 경기 도심 곳곳에 현수막 수십 장 내걸었다가 자기들 주장으로는 한 2시간 만에 철거를 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네. 그 내용 때문에 상당한 파문이 일었습니다. 그 음, 현수막 대개 그 3장을 한 세트로 해서 이것도 아주 좀 드문 경우인데 경주 도심 곳곳에 걸었는데 그 네. 내용이 한수원이 5년 동안 법인세만 1조 6천억을 냈다지요. 물음표. 세금 말고도 매달 예술의 전당 공연도 한수원에서 지원한답니다. 이번 벚꽃 마라톤 때 월성 원자력 본부가 무료로 주는 국수도 맛있게 먹었잖아 느낌표. 뭐 이런 식의 내용 현수막이 걸렸었는데 과연 이런 내용의 현수막을 누가 그렸냐 두고 시민들 사이에 설왕설래가 적지 않았고 또 상당수 시민들은 매우 불쾌해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내용을 내걸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표현이 좀 센 것 같아요. 사실을 적시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또 보는 시민들은 좀 불편해하는 시민들도 좀 적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형식의 어떤 현수막 내용은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더구나 네. 공기업에서. 음, 그래서 많은 일부 시민들은 우리 원자력 본부가 경주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이만큼 지대하니까 뭐 원전 안전 문제니 뭐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좀 고마워하면서 제발 잠잡고 있어라. 이렇게 다 이러는 것 같다. 이렇게 불쾌하게 여기는 시민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15일 날 이 현수막이 걸렸다 철거를 했다고 하는데 이날 네. 밤에 이런 사진들이 SNS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면서 상당수 시민들이 분노의 목소리 표출도 했고 또 일각에서는 이런 현수막을 과연 공기업이 경주와 상생을 맨날 이야기하는 공기업이 내걸었겠냐. 음, 오히려 한수원하고 경주 시민들 사이를 갈등을 유발하려고 하는 어떤 특정한 세력들이 붙인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억측까지 나돌 정도로 의문과 궁금증이 또 그 밤새 일기도 했습니다. 네. 상당한 궁금증, 의문, 뭐 이런 논란이 일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경주시 지역위원회에서는 성명도 냈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아침에 이렇게 이른 아침에 정당에서 보도자료를 내는 경우가 경주에서 매우 이례적인데요. 네. 그 더불어민주당 경주시 지역위원회 경우에는 두 가지 다 가능성을 그러니까 누가 붙이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은 그런 내용의 보도자료였는데 예컨대 한수원이 붙였다면 이건 매우 무책임하고 적당하지 못한 것이다. 네. 이런 내용 하나. 그리고 동시에 만약에 한수원에서 게시하지 않았다면 스스로 수사기관에 즉각 수사를 의뢰해서 결백을 입증해라. 결국은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이렇게 보도자료에 적었다는 것은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누가 과연 그랬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또 네. 몰랐기 때문에 이런 내용의 그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월성원자력 본부에서 개첩한 게 맞습니까? 예, 어제 오전에 저도 굉장히 궁금증을 안고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그 월성원자력 본부에서 붙인 게 맞다라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네. 월성원자력 본부 대외협력처 지역협력부에서 그 15일 날 물론 발주는 그 전에 했을 텐데 지역 현수막 제작 업체에 발주를 했고 그래서 15일 날 경주 도심 12곳에 이런 음,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다가 네. 일부 시민들의 항의 민원이 제기되면서 2시간 30분 그러니까 낮 12시 30분쯤 모두 철거했다는 것이 그 월성원자력 본부 홍보부서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내용의 현수막을 개첩한 경위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해봤더니 그 월성원자력 본부에서 경주 지역에 대한 특히 그 지원 사업이 매우 많다. 사업자 지원 사업이 특히 많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홍보한다는 목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한다는 것이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을 모색한다고 한다는 것이 시민 정서와 음, 맞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고 네. 이런 점 때문에 철거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일부 부서의 과잉 의혹 때문에 빚어진 해프닝이다. 뭐 네. 이런
해명으로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이런 홍보 연수막이 매우 이례적이기도 하고 네. 이게 최상위 예컨대 본부장 단위의 결재 없이 실무부서만의 판단으로 이루어졌다는 해명은 과연 납득할 수 있는 시민이 얼마나 될지 여전히 의문이 남는 부분이고 또 하나 이 점은 굉장히 좀 되새겨 볼 만한 점인데요. 어제 한송 본사 일부 간부들이 어제 오전에 그 더불어민주당 경주시 지역위원회가 보도 자료를 냈으니까 네. 그 더불어민주당 경주시 지역위원장을 찾아와서 그 경위도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그런데 그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위원장도 어제 자신의 SNS에 이건 내 개인에 대한 해명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전체 시민에 대한 사과와 해명이 필요하다고까지 SNS를 공개를 해버렸는데요. 네. 이렇게 해놓고도 여전히 울성문자를 본문 한수원 본사에서는 언론은 물론이고 시민들에 대해서 공개적인 설명, 해명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일부 시민들이 느끼는 감정, 이게 정말 경주 시민들을 정말 업소히 여기는 것 아니냐 이런 감정 여전히 앙금으로 굉장히 좀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월성원자력 본부 현수막 논란 살펴봤고요. 다음 소식은 황리단길과 황남시장 상점들이 화장실을 무료로 개방한다고요? 예, 간간히 뭐 이쪽 지역에 일부 화장실 점포에서 무료로 개방한 적도 적지 않이 있었는데 이번에 네. 또 에이펙 정상회의 앞두고 아무래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온다. 그래서 편의 확대를 위해서 황남시장 상점 그리고 황리단길 상점 화장실 무료로 한 100여 군데 점포가 무료로 개방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 경주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이런 핫플레이스가 동부 사적지 인근 황남시장 그리고 황리단길인데 이 일대 한 100여 개 점포가 먼저 화장실 무료 개방에 나서면 그 부근으로 중심상가라든가 도심에 또 황호동 도시재생 지역 등으로 이렇게 확산을 꾀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경주시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 경주시 기대대로 이어질지는 뭐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이 무료 개방하는 점포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는 게 있습니까? 경주시에서 화장실 위생 소모품하고 경주시 홍보 기념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무료 개방 점포에는 전용 스티커도 부착을 해서 관광객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제가 만약 관광객이라면 아무래도 같은 조건이면 이런 무료 개방 한다는 이런 점포가 있으면 좀 더 마음이 더 갈 것 같은데 물건 네. 하나를 사더라도 뭐 이런 효과가 좀 있어야 될 텐데 그래야 그분들도 아무래도 네. 들락날락거리고 하면 그 불편을 감수하는 그런 또 나름의 보람이 있을 텐데요. 경주시에서는 이런 걸 통해서 또 그 시민들 상점들의 참여, 시민들의 환대 정신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그 올해 에이펙도 성공 개최하고 향후에 경주 이미지를 친절하고 따뜻한 이미지로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로 삼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방문객에게도 편의가 제공이 되고 점포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보문 관광단지에 대규모 신규 투자가 이루어진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경주 보문관광단지 유유부지가 많지는 않은데요. 네. 그래도 대표적으로 좀 넓은 부지도 있고 한데 이런 사용하지 않는 또는 버려져 있는 이 10개 부지에 11개 기업이 한 5천억 원가량 2030년까지 민간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문관광단지 관리회사인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15일 밝혔습니다. 그래서 경북문화관광공사에서는 15일 날 투자하는 11개 회사 대표들하고 그 업무 협약도 하고 했는데요. 예컨대 오랫동안 버려져 있던 옛 신라 밀레니엄 파크 부지의 경우에는 투자사 2개가 그 들어와서 뭐 대형 그 고급 호텔이라든가 글램핑장 이런 것들을 그 투자를 한다고 하고 또 버려져 있는 주유소 자리에는 4성급 브랜드 호텔 또 보문 콜로세움 자리에는 그 중장년층들을 타깃으로 하는 골프호텔이라든가 스크린파크 골프장 이런 식으로 한 11개사의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경북문화관광공사에서는 복합시설지구 제도 도입도 강조하고 있다고요? 이제 그 지난 4월 달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이 복합시설지구 제도라는 것이 신설이 됐다고 하는데 이 복합시설지구 제도를 전국 최초로 적용한 사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복합시설지구라는 것이 하나의 구역 안에
숙박, 상가, 휴양, 오락 이렇게 다양한 목적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는 것을 활용을 해서 이번에 네. 이거 민간 투자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하는데요. 공사에서는 이번에 이런 복합시설지구로 이렇게 변경하는 것은 보문관광단지 50년 역사에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 그래서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새로 민간 투자가 이루어지는 사업들, 이게 이제 보문 관광단지 발전에 도움이 될까요? 아무래도 신규 투자하는 이런 그 투자 종목들이 기존에 있는 업체들하고 또 중복이 되면 안 되니까 기존 업체들이 또 손실이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 공사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현재 보문관광단지 입주업체 그 114개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문조사했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투자 가이드라인도 수립을 했고 사업계획서도 받고 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른바 단순 투자 일치가 아니라 상호 소통형 투자다. 이렇게 강조도 하고 있습니다. 음. 실제 그런 민간 투자로 이어질까요? 이게 뭐 이게 협약이라는 것이 특히 양해가설 체결이나 이런 협약이라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요. 사실은 뭐 국가 단위의 MOU도 마찬가지 또 행정기관의 협약이라는 것이 용도사미로 끝나는 경우들이 적지가 않은데 공사에서는 이게 단순히 협약이 아니라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게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예컨대 조성계획 변경 이후 2년 내 착공, 5년 내 준공을 원칙으로 해서 사업 관리에 나서고 이걸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협약 해제, 원상 복구, 또 이행 보증금, 공사 기소 이런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투자를 이끌어내겠다. 그래서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해서 2030년까지 단계적 준공 개장을 목표로 한다. 다만 이 변경 절차에 있어서는 경상북도 경주시하고 협의가 매우 중요할 텐데 이게 좀 관건으로 보이고 공사에서는 이 보문관광단지가 우리나라 최초의 관광단지 1975년에 지정이 됐고 그래서 한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였습니다만 그 네. 이후에 일부 서름하다 되고 민간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오랫동안 침체를 겪었는데 이번에 투자 협약을 계기로 그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투자로 이어졌을 때 이런 그 평가가 그 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진행 상황을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주 소식 김종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